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엔비디아 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충격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잘 방어되었다. 어제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시간 내에서 급락하다 보니 미국장에서도 막 큰 충격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정말 다행히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는 이 와중에 0.5% 올랐고요. 나스닥과 S&P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밤사이에는 그리고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2분기 GDP 수정치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GDP는 앞서 잠정치보다 조금 더 높은 0.2%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은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며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막판으로 가면서 힘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이제 뭐 관련된 기업들을 쭉 데리고 막 물귀신 작전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도 엔비디아 혼자 하락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진짜 다행이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워렌 버핏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울타뷰티 이 친구가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얼마 전 워렌 버핏이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가 쭉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친구가 울타뷰티인데 그런데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쇼크가 나오며 시간에서 7% 급락했습니다. 울타뷰티의 실적은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매출은 25.5억 달러, EPS는 3.5억 달러를 기록했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110에서 112억 달러로 하락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며 시간에서 7%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울타뷰티 CEO가 가격과 제품 유형 상관없이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올해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쭉 하락하고 있었죠. 그런데 워렌 버핏 때문에 잠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결국은 실적 실망감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것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판 천원샵으로 유명한 달러 제너럴이라는 기업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월마트와 타겟은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미국 소비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달러 제너럴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주로 시골 저소득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 기업이고 1달러짜리 저렴한 상품 뭐 다이소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의 60%가 저소득 가구로부터 창출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저소득 가구가 돈이 부족해서 소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연초죠. 테무발 막 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중국발 저가 플랫폼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유통시장이 주요 키워드가 가성비, 저가로 잡히면서 거대 유통업체들도 뛰어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지갑을 닫고 있는데 경쟁은 치열해지니 달러 제네럴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달러 제너럴은 32%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강추하는 주식.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뒤숭숭한 이 와중에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한미 반도체를 주목하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하는 본딩 장비를 생산하는 이 기업이 내년이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또 이 와중에 DS투자증권에서도 한미 반도체의 경쟁력은 지속된다며 지금 조정은 매수기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목표 주가 19만 원을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11만 원이니까 거의 2배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지금 한미반도체의 평균 목표가는 21만 원 수준인데요. 과연 그 길까지 갈 수 있을지 왼쪽에 보다시피 차트가 조금 안 좋긴 한데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줄지 한번 연말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 관련 이야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오늘 20%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던 넥슨 게임즈. 하지만 갑자기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퍼스트 디센던트의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매우 실망스러웠기에 매도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저기렛은 이 게임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업데이트가 도대체 어땠길래 주가가 저렇게 급락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혹시 뭐 다른 게임주가 급락하는 거 아니었냐,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 하고 봤는데 그건 아니었고, 다른 게임주는 보합권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은 호연입니다. 호연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었죠. NC소프트의 호연이 출시가 되었고, 출시 후 한국, 대만에서 구글 플레이 1등, 일본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사전 다운로드 직후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는 어떤가? 나쁘지 않다고 해요. 막 그래픽으로 막 때려패는 그런 게임이랑 조금 다르게 캐주얼한 느낌이 들고, 현재 전투 모드가 신선하다는 평가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금 요소도 과거처럼 뭐 심한 그런 느낌은 안 든다고 하네요. 어쨌든 NC소프트의 호연이라는 게임은 출시가 되었고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엄청난 뛰어난 게임은 아니지만 캐주얼함이 살아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처럼 많이 하락한 친구는 또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삼양식품 진짜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뒤숭숭한 건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반도체일 뿐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 다시 또 달려갈 수 있겠죠. 그렇기에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삼양식품을 보라는 의견이 등장을 했고요. 키움증권의 목표가를 소폭 낮추긴 했지만 80만 원을 제시하며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조정은 과도하다고 하며 수출 약세는 일시적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환율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게다가 10월, 11월쯤에는 중국의 국경절, 광군제 등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오늘 삼양식품은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딱 121선에서 반등하더라고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전력기기도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전력기기 산업의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호황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와 신재생 발전 설비,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시장이 성장을 했고 전 세계 전력망 투자 규모만 본다면은 20년 대비 2050년까지 3배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하자라고 말을 했고 현재 호황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초고압 변압기와 승합기의 리드 타임은 기존 대비 2배에서 4배나 증가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초고압 변압기의 리드 타임은 130주, 지금 주문하면 130주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엔비디아의 GPU가 24주라고 하는데 이거랑 비교하기에는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호황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력산업의 10년 호황 사이클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최근 들어서 이제 AI랑 좀 연동되면서 야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길게 보자라고 하며 HD 현대력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 비중이 최근 3년 내 2배 정도 늘어났고 이미 5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한 LS 일렉은 29년까지 수주 잔고를 이미 채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종목은 탑픽으로 제시하고 길게 보자고 또다시 말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60일선을 지키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떨어지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가 되겠죠. 실적이 미쳤으니까요. 다만 살짝 아쉬운 실적을 나타냈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20일선까지 밀려있지만 그래도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겠습니다. 제약건기식 관련 주식인 HK인노엔 컨디션으로 가장 유명한 그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최근 제약바이오 상승에 힘입어 52주 신고가 써냈습니다. 또한 HK인노엔은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K캡을 미국 FDA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내 비밀환성 식도염 임상 3상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 임상 3상 종료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유한 양행 때문에 미국 FD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친구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돈이 됩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되더라고요. 미국의 관련 시장 규모가 3조 5천억이나 된다고 하네요. 당연히 성공만 한다면 K캡의 가치는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컨디션 많이들 마시시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퍼는 17이네요. 다음입니다. 또다시 나온 M&A 설. 갑자기 오늘 삼성전자의 대형 M&A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바로 삼전이 노키아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 부분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는데요.
다만 바로 또 사실무근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네요. 노키아도 마찬가지로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삼전은 너무나 커서 그런지 이런저런 카드러가 정말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무근으로 끝나는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5G, 6G 관련주는 최근 들어 너무나 많이 하락해서일까요? 이러한 관심도 감사하다며 조금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왕고래 관련주 기대감은 계속됩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대왕고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울릉분기 일대 심에서 최대 145배럴의 석유랑 가스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는 국내외 석유 시추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내년 예산안에 대왕고래 첫 시추 예산을 500억을 배정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이제 첫 시추가 되기 전까지 기대감을 이용하며 잘 매매해 봐야겠습니다. 단 잊으면 안 되는 건 이거겠죠. 모두가 우리가 이제 그 일정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좀 두루뭉술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제 뭐 주관하게 될지, 언제 시추를 시작할지 그런 것들을 모를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상황 됐을 때, 그럴 때는 기대감이 사라지며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한국가스공사의 차트를 보시면은 연일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화성밸브는 대주주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쉬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빈자리를 한선 엔지니어링 등 다른 기업들이 또 차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공모주는 결국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데이터가 좋지 않았던, 그럼에도 공모가를 그냥 하단에만 결정했던 아이스크림 미디어, 오늘 주가 흐름 또 나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분들은 지난주 공모주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혹시나 뭐 깜짝 상승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러기에는 시가총액과 유통 물량이 너무나 많았던 거겠죠. 전혀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공교육 관련주인 아이스크림 미디어 나중에 뭐 저출산, 저출생 관련주로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때 10원빵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0원짜리 도안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경주 10원빵이 판매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다시 팔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며, 앞으로는 영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티셔츠를 파는데 티셔츠에다가 10원짜리를 딱 박아도 된다고 합니다. 단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사행성으로 쓰거나 화폐 위변조 의심 등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크기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기존 그 화폐 크기랑 비슷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합병 철회한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만 반발한 것도 아니고 금감원에서도 제동을 걸었었죠. 그래서 결국 두산그룹은 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한다는 계획은 철회를 했습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를 분할하고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분할 합병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밥캣이 핵심 자회사였던 것만큼 두산에너주주들의 반대 가능성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소액주주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받았고요. 두산은요, 밸류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나타내며 이미지가 많이 나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르분들도 두산에 투자를 했다면은 야 다시는 두산에 투자 안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LG전자가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LG그룹의 지주사인 LG가 수익구조의 재고 등을 위해서 LG전자와 LG화학의 지분을 매입한다라고 오늘 밝혔기 때문인데요. LG전자의 주식은 2천억 원, 그리고 LG화학의 주식은 3천억 원을 매입할 예정이고, 취득 방법은 장내 매수로 진행되며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후 두 차례에 걸쳐 내년 3월 말 전까지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으로 LG전자는 오늘 장중 7%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며 LG화학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입니다. CATL 우리가 무슨 안보 위협이냐? 앞서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CATL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CATL에 공산당과 연계된 투자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공급망에서 에너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발언에 CATL은 너무나 억울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CATL이 미국에 판매하는 배터리 제품은 원격 접속 및 제어가 불가능한 그냥 진짜 배터리일 뿐인데, 그리고 또한 미국 기업이랑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랑 경쟁하는 기업인데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냐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SAF 항공유 로드맵 발표. 국내에서 처음으로 SAF 혼합연료가 급유된 국제선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는 20번째라고 하고 아시아에서는 4번째라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SAF 항공유가 뭔가 동물 또는 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및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된 항공유, 그러니까 친환경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항공유에 비해서 80%까지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확실하겠죠. 맞습니다. 일반 항공유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가격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SAF 혼합 연료가 급유된 국제선이 운항을 시작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이번 상용화를 시작으로 27년까지 모든 국내 출발 국제선에서 SAF 항공유 1% 혼합급유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 연료를 1% 섞어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관련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TF를 구성하고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속도가 좀 늦긴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SAF 항공유 2% 혼합급유 의무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쪽은 유럽이 조금 더 빠르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